문벌귀족 나와있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문벌귀족이 어떤 놈들인지. 그와 관련된 사건 딱 인종 때 거 보겠습니다. 밑에 쭉 내려오면 가로 1번에 이자겸의 난이 있을 거예요. 11세기 대표적 문벌귀족 경원이씨 가문은 외척으로, 왕의 외척으로 80년 집권했다. 위에 써주세요. 문종, 무슨 항부터 무슨 항까지예요? 문종부터 인종까지예요. 써놓으세요. 경원이씨 가문 문종부터 인종까지. 그래서 왕의 장인으로서 80년 집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애들이 어때요? 슬슬 짜증나는 거야. 80년 동안 중앙을 못 올라가요. 중앙의 높은 관리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애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일단 이자겸은 인종을 왕위에 올리면서 세력을 강화하면서 지 왕자리를 꾀해요. 인종을 죽이고 왕이 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왕 입장에서는, 여러분 디귿의 왕 입장에서는 지방 세력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쵸? 수도에 있는 애들이 아니고 지방 세력을 데려와서 이자겸을 견제하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둘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한편 니은 보세요.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문벌 중심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지 권력과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거고요. 또 전쟁을 반대합니다. 민생 안정을 핑계로 전쟁을 반대해서 당시 금과 타협하는 성향, 금이 4대 간격을 요구했을 때 체결했었잖아요. 저번 주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애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85쪽 보세요. 자, 인종이 지방 세력과 힘을 합해서 이자겸을 죽이려 하자 이자겸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야. 그래서 척준경, 부하 척준경과 같이 난을 일으켜 자, 권력을 장악해버립니다. 이때 인종은 감옥에 갇혀버려요. 근데 이제 인종이 누굴 꼬신다 그랬어요? 얘기해서 척준경 꼬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자겸이 나는 종말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 사건 보세요. 문벌귀족 사의 동의와 붕괴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었다. 왜요? 8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문벌이 흔들린 거야, 이때 한번. 그래서 지방 세력들이 이제 힘을 얻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온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묘청이었죠. 묘청. 맞죠? 자, 그래서 기회를 이용해서, 자, 묘청은 인조에게 뭐라고 합니까? 서경으로 수도를 천도해야 됩니다. 평양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금나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왕권 강화도 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반대해요? 누가 반대해요? 이인자 김부식이 반대하는 거야. 맞죠?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인종이 다 어느 쪽으로 붙어요? 김부식 쪽으로 분다 그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 보세요. 2번 과정의 기억. 서경에서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라 하고 난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미안한데 바뀐 거예요. 과정에 니은이 먼저 앞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요. 니은이 먼저 그 다음에 기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에 바뀌었어요. 두 개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김부식이 관군을 이끌고 묘청을 진압해버린 것이다. 됐죠? 한편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의.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청의 운동을 자주적이라 했다. 왜 이 사람은 묘청의 운동을 자주적이라 했냐? 신채호 자체는 일제를 몰아내려면 외교나 아니면 뭐 실력 양성, 뭐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키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무조건 무력투쟁으로 일제를 몰아내는 게 진정한 혁명이다, 진정한 독립이다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아무래도 묘청 같은 사람을 더 좋아했겠죠. 그제? 김부식보다는요. 그래서 묘청의 날을 굉장히 자주 평가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묘청의 날이 진압되고 김부식은 나라에 뭐가 되겠어요? 1인자가 된 거야. 1인자. 그래서 1인자 자리에서 여러분 무슨 역사책을 편찬했는지 아세요? 삼국사기를 편찬한 거예요. 묘청의 운동을 딱 진압을 하고. 그건 이제 문화사에서 나올 겁니다. 자, 밑에 여러분 인종 다음에 여러분 의종으로 갑니다. 의종으로 가서 뭐가 터진다 그랬어요? 무신 정변이 터진다 그랬었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쭉 나오게 되죠. 가로 2번에 정중부 이의방이 문신을 제거한 후 의종을 폐한 후 명종을 옹립하고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했다. 아마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넘깁니다. 자, 그래서 정중부였다가 정중부는 경대승에게 죽습니다. 경대승은 도방을 설치했다 그랬던 거고 기억나야 되고요. 자, 한편 이의미는 뭐예요? 무슨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이야. 알겠죠? 천민 출신인데 얘가 왕을 죽이고 난을 진압한 이 공으로 최고 권력자 자리까지 올라가죠? 경대승 죽고 나서. 그죠? 근데 누구한테 죽어요? 최충원에게 죽음으로써 최씨 무신 정권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최씨 무신 정권기는 우리가 가로 4번에 보면 60년간 독재 정치를 했대요. 그럼 얘네들은 뭐가 있다는 거야? 다른 놈들보다 뭔가 기반들이 쫙 깔아져 있던 거 기억나요? 자, 뭐 서방이니 정방이니 삼별초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교정도감. 자, 이런 기구들을 쫙 다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됐죠? 자, 밑에 가로 4번의 무신 정권화의 사회 모습 볼게요. 자, 지배층의 대토지 소유는 계속 증가하였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를 약게 되면서 농민 천민의 봉기가 발발하였다.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사 파트에서 볼 거예요. 어차피 일단 밑에는 그냥 일단 제껴도 됩니다. 암튼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밑에 가로 6번의 최씨 무신 정권에서 쭉 나옵니다. 최충원 나오고 87쪽 맨 위에 보면요 최우 나오고요.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들 전부 다 공부를 꼭 다시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신정을 받고, 자 대외관계의 변화 볼게요. 대외관계 얘기했었죠. 송 얘가 오리지널 한족입니다. 중국민족 한족. 그래서 광종, 이거 밑줄 주세요. 되게 중요해요. 광종 때부터 수교하기 시작하였다. 자 근데 고려는 송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수교했대요? 뭔가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경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근데 송은요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거란을 견제하고자, 자부터 이런 목적으로 교류했다고 봅니다. 알겠죠? 자 한편 요 봅니다. 요. 자 요는 우리나라를 침입하는데 볼게요. 태조 때 만보교 사건, 그리고 우리 국초부터 무슨 정책이에요? 북진 정책만 올라가죠. 그러니까 거란을 자꾸 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여러분 정왕국 동그라미 세요. 정왕국. 정왕국은요 발해 유민이 세운 소국가예요. 소국가. 그러니까 정왕국을 이걸 없애야지 고려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왕국의 존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요의 침입 배경이다. 거란 중에 침입 배경이다. 자 근데 밑에 화살표 밑을 쭉 칩니다. 즉 대체적으로 고려는 거란에 대해서 강경을 유지했고요. 한편 광종 때는 송과 수교하였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심기가 불편했던 거야 지들이. 그래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1차 침입 뭡니다. 1차 침입 얘기했죠. 이때 우리가 얻은 땅이 뭐라 그랬어요? 니들이 여진을 막아주고, 그치? 너희들이 군대를 돌아간다면 우리가 송과 교류를 끊고 너희들과 교류를 할게. 그리고 우리를 고구려 개성국가로 인정을 해달라 했더니 땅 주죠. 이게 뭡니까? 강동육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쵸? 88페이지에. 그래서 우리 강동육주를 확보하면서 맨 위에 보시면 국경선이 압록강까지 확대되었다. 돼 있나요? 됐어요. 자 밑에, 자 동그라미 2번 2차 침입. 그럼 왜 온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온 거야 여러분들. 그쵸? 송과 교류를 안 끊었기 때문에 온 거야. 그러면 뭐 달라고 하면서 왔겠어요? 그치? 우리가 준 땅 내놔라 하면서 왔겠죠. 그치? 근데 여러분 구실이 하나 생겼었죠 우리나라에. 기억나요? 목종 죽은 사건? 그쵸? 목종 폐위되고 현종 올라간 강조장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바뀐 정권에, 그치? 새로운 내용을 요구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란 속에 쳐들어온 거야. 혼란 속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개경이 함락돼 버립니다. 그죠? 근데 우리 뭐 양규라는 장군이 테러를 차단해서, 그쵸? 강화를 맺고 돌아갔대죠. 맞죠? 그런 말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니은에. 자 그래서 얘들이 태각을 하면서 건 게 뭐래요? 디귿에 현종의 입조를 내걸고 태각했다. 입조 혹은 친조라 그래요. 이거는 왕이 직접 거란국 왕을 찾아가서 항복문서를 이제 보여주는 거를 우리가 입조 내지 친조라 합니다. 그러면 3차 침입 왜 온 거예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온 거야. 그죠? 이걸 거절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만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강감찬이 기주대첩으로 거란군을 대패시키죠. 그쵸? 자, 이 3차 침입 이후에 이제 거란은 전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가로 4번의 결과 1번 밑줄 치세요. 고려 송 거란의 세력균형이 유지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나라가 거란과 어느 정도 경제적 교류를 조금 해요. 이 이후부터는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되게 중요하죠. 별표. 뭘 축조했대요? 천리장성. 자, 방어는 당연히 거란 내지 거란 옆에 있는 여진까지 방어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현종 때 감강찬의 주장으로 나성을 축조하였다. 개경주의 성벽을 쌓은 거예요. 자, 시기는 나성 축조가 더 먼저예요. 왜요? 천리장성은 무슨 항부터 무슨 항이라고 꼭 외우라 그랬어요. 현종 다음에 무슨 항이에요? 덕종이에요. 덕종에서 정종 꼭 외워야 돼요. 응? 반드시. 제가 위에 써왔잖아요. 목현 덕정문. 그래서 덕종이 정종. 절대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7대 실록의 편찬 밑줄 치세요. 우리 개경이 함락된 게 몇 차식이었죠? 2차 침입이었죠? 이때 여러분 원래 있었던 고려왕조실록이 불타버려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태조 때부터 목종에 이르는 7대 실록을 다시 편찬하는 거야. 편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현재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려왕조실록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요. 임진왜란 때. 그래서 써놓으세요. 4번 옆에 임진왜란 때 소실 이렇게 뭐 써놓으시면 됩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 그 다음에 5번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사에서 볼 겁니다. 가로 5번은 안 하셔도 돼요. 가로 5번은 안 봐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밑에 서희 외교단파는 요번 시험에 사료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와서 정답이 뭐였냐면
89쪽에 맨 위에 여러분 여진 보세요. 여진말 나와있죠. 여진이 도적질에 찾아오고 있다. 니들이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영토로 만들어 성을 쌓고 도로게 해주면 어찌 관계를 맺지 않냐. 그래서 여진에 이 가로를 쳐놨어요. 그래서 1번 문제였거든요. 가로 안에 들어갈 민족의 이름을 쓰시오. 그래서 뭐 여진 딱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진족보입니다. 우리 여진족하고는 두 부분 보시면 돼요. 처음에 숙종 때 쳐들어오죠. 그죠? 이때 뭐 편성해요? 별무반 편성해서 예종 때 토벌하죠. 그래서 거기다 9개의 성을 썼죠. 동북구성. 그죠? 근데 요거 돌려줬더니 여진족 놈이 우리 인종 때 뭘 세워요? 금을 세워서 중원을 제패해버리죠. 거란족을 멸망시키고 송을 쳐서 남성으로 후퇴시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그랬어요? 군신강이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김부식 혹은 이자겸에 의해서 이게 체결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보수화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에서 벗어나자가 무슨 운동이에요? 묘청의 서영천도 운동.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신 걸. 됐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쭉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몽고족. 여러분 몽고족은 언제 쳐들어오죠? 무슨 시기예요? 일단 무신집권기 때야. 왕은 고종이에요. 왕은 고종. 그리고 집권자는 누구예요? 최후.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최후.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13세기 초 몽고족이 금을 공격하여 북중국을 점령하였다. 이 틈에 거란족이 빠져나왔죠. 그래서 어디로 후퇴한다 그랬어요? 우리 쪽으로 후퇴하다가 고려와 몽골군이 그때 처음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의 강동의 역이에요. 강동의 역. 강동성에서 몽골군과 고려군이 거란족 토벌을 하다가 만난 겁니다. 이때 보세요. 화살표에 이후 몽골은 거란 격퇴 은인이라 자처하며 엄청나게 많은 곡물을 요구한다. 이때 온 놈이 몽골 사신 저고예요. 저고요. 근데 요 새끼가 돌아가다가 압록강에서 갑자기 죽어요. 피살당합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꾸민 짓이라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몽골이겠죠. 그쵸? 그래서 구실을 만들어 쳐들어온 게 바로 1차 침입이다 여러분. 1차 침입. 알겠죠? 그래서 우리 1차 침입에 몽골 사신 저고의 피살사건 구실을 침입했다 딱 써있잖아요. 넘깁니다. 넘기세요. 자, 그래서 이때 1차 침입 때는 여러분 박서의 귀주성 전투 동그라미세요. 박서의 귀주성 전투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하지만 개경이 포위당하였다. 자, 그래서 이때 몽골의 유고를 수용하지만 요거는 여러분 전략입니다. 몽골군이 잠깐 돌려놓고 급히 어디로 천도한 거예요? 어디로 천도해요? 강화도로 천도한다 그랬잖아요. 강화도 천도. 그죠? 그래서 기억의 집권자인 최후는 몽고의 장기항쟁에 대비하여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그러면 당연히 강화도를 못 들어오니까 이 새끼 배 만들지 몰라 애들. 못 들어오니까 주로 어디를 토벌한다 그랬죠? 내륙을 토벌한다 그랬어요. 이때 유명한 전투가 뭐래요? 용인 처인성 전투의 김윤우래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때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를 사살할 정도로 굉장히 큰 전승을 거두었다. 됐죠? 자, 디귿은 우리가 문화사에서 볼 겁니다. 자, 3차 침입. 3차 침입은 당연히 쳐들어오는 거죠. 응? 개경 환도를 요구하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강화도에서 나와라. 자,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계속 내륙적으로 우리나라를 토벌하는 거야. 쭉쭉 경상도 뭐 전라도 다 토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의 속장경 뭐 이런 대장경이나 황룡사 구층목탑 여러가지 문화재들이 많이 불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후 약 6년간의 전투로 20만여 명의 포로가 발생하고 최대 피해가 발생하였다 써있죠. 근데 우리 가로 동그라미 4번의 고려의 저항에 디귿보입니다. 디귿 별표 쳐보세요. 디귿. 니은은 우리가 문화사에서 볼 거예요. 디귿 보시면 무엇보다 일반 민중 천대받던 어디래요? 노비나 부곡 주민들, 향부곡 주민들 있죠. 여기 이 조민들이 용감하게 대항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부곡민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웠을까요? 정부에서 뭐라고 꾸셨을까요? 노비들하고 얘네들한테 너희들이 그치 군공을 세우면 해방시켜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대모항쟁 때부터 아까 여기 썼던 향부곡서가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해서 조선시대 가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알겠죠? 자, 가로 3번의 몽고의 강화. 자, 마지막 최씨 정권자인 최희가 고종 45년 피살, 마지막 무신이 임유우마저 피살되어 최씨 정권을 몰아갔다. 누구한테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은 거예요? 친원파들이죠. 그쵸? 몽고와의 강화를 맺으려는 친원파들에 의해서 무신들이 피살당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니은해 보세요. 무신 정권이 무너지자 고려의 새 정부는 몽고와 강화하고 이때 원종 때 개경으로 완도한다. 개경 완도가 몽고에 항복한다는 거라 그랬습니다. 항복.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가로 4번에 그래서 요 뭐 나오는 거예요? 삼별초 나오는 거죠.
몽고의 항복에 끝까지 반대한 무신정권의 부대 삼별체 항쟁 딱 봅니다. 굴욕적인 개경한대를 거부하며 동그라미칩니다. 외우셔야 돼. 배중선의 지휘 아래 항쟁하였다. 배중선의 지휘 아래 항쟁하였다. 그래서 전개과정 보면 강화도, 진도, 제주도 다 도도도도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 진도 위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강화도, 진도. 강화도, 진도에서는 이 배중선이 지휘합니다. 이 장군이 지휘하는데 이때 왕족 온을 추대해요. 온이라는 왕족을 추대했어요. 여러분 추대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고려 정부의 반기를 아예 들어버린 거야. 그냥 강화도 자체에 뭘 세우려고 했던 거야? 새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왕족 온을 추대하고 배중선 지휘 아래 섬에서 항쟁한 겁니다. 근데 어때요? 온건파가 뭐 만들어줬을까요? 친원파가 뭐 만들어줬, 뭘 제공했을까요? 몽고한테 배 제공하죠. 뭐. 그래서 끝장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화도 털리고 진도로 갔지만 진도에서도 온이 죽고 배중순도 사망해요. 알겠죠? 자, 남은 부대를 데리고 제주도로 내려간 거야. 이때 여러분 지휘자가 누구래요? 김통정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쓰요. 김통정. 자, 하지만 1273년 제주도에서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된다. 이 여는 고려겠죠. 고려. 여진이 갑자기 나오면 안 되죠. 고려. 자, 3번 이후 고려는 몽고에 애속되었고 제주도에 탐라 총관부를 두어 제주도를 지배하였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밑에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입니다. 여러분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 자, 이건 뭐예요? 원간섭기죠. 뭐 원간섭기. 자, 원간섭기 보면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원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단행한 게 뭐였죠? 일본 원정 아니었어요? 일본 원정?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강화 이후 먼저 몽고의 일본 원정에 동원하였다. 몽고는 국호를 원이라 하고, 자, 고려로부터 인적 물적 사원 수탈에 두 차례 걸친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이때 설치된 거 밑줄 치세요. 정동행성 꼭 알아두셔야 돼요. 둔정경락사는 안 외워도 정동행성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토도 뺏겼대요. 아, 얘기 안 했네. 자, 일본 원정은 실패해요. 두 차례 다 끝나요. 왜냐면 태풍 때문에 일본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고려에 남아서 뭐가 됐을 것 같아요? 내정간섭기구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권을 방해하는 내정간섭기구가 돼요. 내정기구로 변질돼요. 일본 원정 실패하고 난 후에는요. 자, 그 다음에 영토도 뺐습니다. 자, 쌍성총반부라 그래서 우리나라 북쪽 땅을 뺐고요. 철령 이북 땅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서경 땅도 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삼별초 항쟁 진압하고 제주도 땅도 뺐습니다. 요 세 땅이 다 뺏겨요. 그 다음에 관제도 격화됐대요. 원의 동그라미 세요. 부마국이래요. 원의 부마국 무슨 뜻이에요? 원 황제 사위가 돼야 돼요. 반드시 원나라의 공주랑 살아야 되고, 저 왕위 계승자는 어렸을 때부터 원에서 계속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풍습, 원나라의 제도, 원나라의 정치 이런 걸 다 습득하고 그 다음 고려왕이 돼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부마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마국에 걸맞은 관제로 바뀌었고 원나라보다 굉장히 격도 낮아진다. 그래서 중서문화성 최고기구 중서문화성 상서성을 합쳐버려요. 동그라미 칩니다. 첨의부.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낮아진 거야. 여기 소속된 사람들은요. 그 다음 6개의 부서였는데 4개의 부서로 개편돼요. 옆에 있는 거 안 외우셔도 돼. 그냥 6부에 4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깁니다. 자, 그다음에 중추하는 밀직사 외우셔야 되고, 자, 별표 3개 제일 중요한 거죠. 도평, 의사사 이게 최고기구로 바뀌게 되죠. 됐죠? 자, 내정간섭 및 경제적 수탈 나와있죠. 정도행성은 일본 원정기구였으나 내정간섭기구로 바뀌었다. 자, 만호부 비추세요. 만호부. 자, 만호부는 우리나라 군사권에 간섭하는 기구였고요. 군사권 간섭기구. 다루가치는 우리나라 내정감찰관입니다. 딴짓하는 새끼 있으면 이제 원에 보고하는 거예요. 감찰관. 자, 그 다음에 3번 금, 은, 배, 인삼, 약재 등의 각종 특산물과 밑주칩니다. 공녀도 수탈했다는 게 뭐예요? 공녀. 여자들을 엄청 데려가요. 무지하게 많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공녀 수탈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매까지 징발합니다. 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물적 자원 수탈의 내용이 있었다. 자, 1번 봅니다. 원의 압력과 이 과정이 나타난 친원파로 인해 자주성이 훼손되기도 했다. 2번 밑줄 치세요. 변발, 호복, 조혼, 은장도, 족두리, 연지 등의 몽고풍이 유행했다. 근데 조혼 동그라미세요. 사실 이거는 몽고풍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족두리, 연지, 변발, 호복 다 이거 몽고 풍습이에요. 근데 조혼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는 몽고의 풍습이라보다는 몽고 때문에 생긴 우리나라의 풍습이라는 뜻이에요. 몽고 때문에 생긴 우리나라의 풍습. 일찍 결혼시키는 그런 것들이 엄청 서양에서 이게 악습이 돼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데 나 이미 옆집 남자랑 결혼해버린 거야. 왜 이런 조혼이 수행했을까? 뭐 때문이에요? 그쵸, 공녀수탈. 그래서 엄청난 악습이 조선시대 500년까지 지속되다가 1894년에 폐지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악습이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하지만 좋은 거는 뭘까요? 원나라가 세계 대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래서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도 들어오고요. 또 여러가지 서양 문물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최초로 뭐가 들어왔대요? 화약이에요. 화약.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화약을 고려 말에 뭐에 활용했을까요? 외구격태에 활용했다. 외구격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원나라 때문에 우리나라 뭐 자주적이나 여러가지 뭐 수탈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을 통해 뭐 여러가지 문화가 들어오기도 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고려 후기 때, 자, 봅시다. 이때 집권 세력이 여러분 권문세족이라죠? 자, 권문세족은 예전에 문벌귀족 가문, 또 무신정권기 때 원가 협력한 가문, 혹은 원가의 관계를 통한 문 등등. 자, 얘들을 통칭 우리가 권문세족이라 합니다. 그럼 얘들은 뭔 짓을 했대요? 권력을 독점하여 농장을 확대했대요. 농장을 확대한다는 것은 역사학적으로 무슨 뜻이냐? 농민들의 땅을 뺏어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농민들의 땅은 뺏겼어요.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뺏긴 땅을 소작하거나, 그러니까 원래 지 땅이었는데 뺏긴 거야. 그래서 그걸 소작하거나 빌려 쓰거나 혹은 노비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얘들이 재산을 늘려가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양민을 억압한 등 각종 수탈을 일삼는 놈들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간섭기 초창기부터 왕들은 뭐 하고 싶겠어요? 그치, 이걸 뭔가 개혁해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밑에 봅니다. 충렬왕. 자, 보세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서, 자, 이 권문세족의 재산을 몰수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폐위돼 버립니다. 자, 하지만 이 사람이 조금 개혁에 성공한 거는 요겁니다. 밑줄 쳐주세요.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를 반환받았다. 요거 꼭 외워주시고. 그렇죠? 요건 좀 반환받는데 성공해요. 자, 충선왕 별표입니다. 충선왕 별표 3개. 충선왕도 여러분들 처음에는 개혁을 해요. 한번 봅시다. 어떤 개혁을 했는지. 일단 정방의 폐지를 시도했었대요. 당시 여러분 원래 정방은 최후가 설치한 인사기구예요. 이거를 최후 이후에 원간섭기 들어가면서 권문세족이 장악해. 그러니까 당시 이때 여러분 과거 제도가 여러분 잘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인사권을 친원파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로 끝나고요. 자, 또 개혁정치기구로 사림원 동그라미 시작. 사림원을 둬서 지방에 있는 신진 학자들을 불러 모으려고 그랬어요. 누구를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쵸, 뭐 친원파들 견제하기 위함이었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나라에 지금 근데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이 재정을 누가 다 갉아먹고 있어요 지금? 그쵸, 친원파들이잖아. 맞죠? 그래서 재정개혁의 일환책으로 소금자원과 철의 독점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의염창 동그라미세요. 의염창이란 이 창고를 설치해서, 자, 소금자원을 아무도 못 건들게 한 거야. 그래서 이걸로 재정 인재의 자원을 마련했던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개혁들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원나라가 가만히 볼까요? 이걸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쫓아내서 원의 수도에 잡아가 버려요. 됐나요? 자, 그 이후부터는 뭐 했대요? 원에 있는 학문연구소 만건당에서 문물 연구했대요. 오케이. 됐나요? 저 만건당 동그라미 치세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많은 문화가 전래되었다 써있죠. 그쵸? 그 다음에 충수강, 충모강 뭐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눈으로 봐주세요. 마찬가지로 찰리변이도강 이라는 걸 설치해서, 자, 친원파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시도했다. 마찬가지 충모강도 똑같아요. 정치도감을 설치해서 권문세족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모두 지금 이 왕들의 다 어때요? 다 실패죠. 자, 그러면 이 시기 때 왜 실패했냐? 이때는 원나라 황실의 힘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문세족도 힘이 강한 거예요. 근데 어제 배웠잖아요. 저번주에 공민왕 때는 뭐가 터졌어요? 중국에서 무슨 난? 붉은 두건을 맨 애들이 뭐예요? 홍건적의 난. 기억 안 나요? 자, 홍건적의 난이 터지죠. 홍건적 누가 일으킨 거예요? 여지주 일으킨 거예요? 거란주 일으킨 거예요? 한족이 일으킨 거예요? 한족이 일으켰잖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규모가 컸기 때문에 원이 흔들려 버린 거야. 그죠? 이때 즉위한 왕이 누구예요? 공민왕. 그죠? 그래서 충자가 빠져 있죠.
본격적으로 뭐한 왕이죠? 반원자주 정책과 친원파 숙청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쫙 써줬죠 제가. 그쵸? 그게 이제 쭉 나온 거야. 그 중에 우리가 지도만 봅시다. 지도만. 자, 오른쪽 지도 보시면 여러분 화주라는 글자 찾아보세요. 화주. 천리장성 이 표시 밑에 있을 거예요. 화주. 뭐 쌍성총관부, 철령이 뭐 이런 써 있어요. 요 화주 이북의 땅, 여기가 철령 이북의 땅이라 그래요. 여기를 이제 우리 영토로 만든 거야. 알겠죠? 그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근데 제가 말했죠. 공민왕도 끝끝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실패. 그죠? 신돈이 죽고 공민왕까지 시해 담음으로써 뭐 야사에 의하면 공민왕의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야사에 의하면 뭐였어요? 사랑하는 노국공주가 죽음으로써 그쵸? 의지를 잊어버렸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신돈에게 다 맡겼죠. 그렇다가 그쵸? 신돈이 죽고 자기도 결국 시해 당함으로써 끝나게 된 겁니다. 됐나요? 자, 그게 이제 쭉 여러분 공민왕 업적은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외우면 그냥 무조건 정답이야. 무조건 정답. 그리고 시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힘들더라도 상황을 잘 생각하면 여러분 상황을 잘 생각해보세요. 상황을 왜 공민왕이 이런 업적들을 할 수 있었는지. 됐죠? 자, 그리고 공민왕이 본격적으로 키운 애가 93페이지 맨 밑에 신진사대부인 겁니다. 신진사대부도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무신집권기 때부터 등장했던 지방 향리 자제들이다. 근데 이때는 거의 대두가 되지 않겠죠.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된 거는 바로 공민왕 때부터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특징 봅니다. 권문세족을 비판한다.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성략을 수용한다. 왜 불교의 폐단을 지적했어요? 당시 불교가 친원파들과 연결이 많이 돼서 굉장히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략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가져서 불교 꺼져라. 그죠?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자, 한편 애들이 힘이 약하니까 누구랑 결탁했죠? 신흥무인과 결탁했는데 아무나가 아니죠. 대표자 누구예요? 이성계겠죠. 써놔야겠죠. 여기 신흥무인 최영 들어가면 안 돼요. 이성계. 제위하였다. 자, 넘깁니다. 넘기세요. 자, 한편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자, 공민왕 때 홍건적이 2차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2차례 들어오기도 해요. 이건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원의 추격에 피해 들어온 거예요. 이때 2차례 침입을 막아내면서 성장한 애들을 뭐라 하는 거예요? 얘들을 신흥무인이라 하는 거예요. 신흥무인. 됐어요?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우리나라 가로 이번에 왜구의 침입이 많았죠. 마찬가지로 이 왜구 침입 격퇴에 공헌한 것도 신흥무인인 거예요. 신흥무인. 그래서 이성계 최영이 둘 다 여기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동그라미 5번 있어요. 가로 2번 왜구의 침입 때 동그라미 5번 보세요. 화통도감 밑줄 쳐보세요. 화통도감. 우왕 1377년 화통도감 설치. 여기서 뭘 연구할까요? 이제 화포 연구한 거예요. 누가? 최무선이에요. 원에서 화약 가지고 온 최무선이. 그래서 이 화통도감에서 바로 화포를 연구해서 화포를 배에 장착시키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가로 3번 볼게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 등의 신흥무인 세력이 급성장하게 되고 이후 신진사대부의 일부 세력과 제휴하여 세왕조 건국의 주체 세력이 되었다. 제가 말했던 신진사대부의 일부 세력은 누구죠? 정도전 일파예요? 정몽주 일파예요? 그쵸? 정도전 일파예요. 그죠? 정도전 일파.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우리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지게 합니다. 그죠? 자, 우왕의 장인이 누구냐? 최영이에요. 오케이? 당시 여러분 중국 상황은요, 원은 완전히 몽골권으로 쫓겨나고 있고요. 명이 이제 탄생한 거야. 홍건적이 명을 딱 세운 거예요. 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왕과 최영은 특히 신흥무인이고요. 우왕 둘 다 어떤 생 가지고 있는 애들이냐? 친원성향이에요. 얘들은요, 친원성향. 그러니까 당연히 명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땅을 요구했을 때 싸우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동정벌을 합니다. 이거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였죠? 이성계였지. 그쵸? 이성계. 정도전은 같은 뜻이었고요. 자, 하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95쪽에 맨 위에 보세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요동정벌을 둘러싸고 최영과 이성계의 세력이 대립하다가 결국 이성계는 출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로 3번에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1388년 군대를 돌려 최영을 제거하고 군사적 정치적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안 써있네. 밑에 나와있네요. 가로 동그라미 1번. 자, 이성계를 중심으로 모인 신진사대부 세력들은 자, 우왕과 청왕까지 패하고 우왕을 패하고요.
그 아들 창안까지 패해버리고요. 마지막 공양을 세우고 각종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때 여러분 신진사대부의 정적은 누구죠? 권문세족이죠. 친원파들이죠. 얘들을 경제적으로 몰락시킨 게 무슨 법이에요? 과전법이라 그랬었어요. 과전법. 이건 경제 파트에서 또 할게요. 그래서 과전법을 단행하여 권문세족을 몰락시켜버린다.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즉 권문세족의 재산들 있죠. 이걸 딱 쌀다 다 몰수해서 누구에게 다 몰아주는 거예요? 농민들을 다 나눠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농민들 땅에서 신진사대부가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수조하라고. 그쵸? 수조권 준 거예요. 수조권.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신진사대부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자 2년 후에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면 정치는 끝납니다. 알겠나요? 총 5시기 구분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자 우리 문제로 한번 오늘 확인하고 내일은 경제와 사회 파트, 문화사 조금 들어갈게요. 자, 한 문제도 안 풀었다 그랬죠. 자, 425쪽에 1번 봅시다. 자,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볼게요. 425쪽에 1번 보시면 다음 중 고려시대 때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바로 나와야 돼요. 1번 보세요. 왕명에 의해 귀족들의 죄를 다스린 사법기관이 도병마사일까요? 뭐죠? 도병마사는 뭐죠? 그쵸, 국방회의기구라 그랬잖아요. 됐어요? 1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 싹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아직 안 배웠고, 3번 하지 않았어요 혹시? 했죠. 3번 했는 것 같아요. 4번은요? 했어요? 오케이, 넘깁니다. 자, 넘기고 6번요? 했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8번은요? 8번 했어요? 오케이. 자, 9번 했어요? 안 했죠? 자, 9번 볼게요. 다음은 어느 관리 이력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일단 이 사람은 최충이에요. 일단 써놓으세요. 최충이란 유학자, 문화사에서 중요하게 배워요. 최충. 자, 현종 때 7대실록을 편찬했대요. 춘추관이 소속돼가지고 7대실록. 1번 보세요. 현존하는 가장, 미안합니다. 이거 배우고 해야 되겠구나. 쏘리. 안 배우고 했네요. 미안해요. 10번 했죠? 10번 했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 했을 거예요. 했죠? 오케이. 다 했나? 13번 안 했죠? 했나? 했어요? 다 15번은요? 했어요? 다 했네. 그러면 17번이요? 했어요? 문제 다 풀었나 보다. 18번, 그 다음에 20번 했을 거고, 24번 했어요? 다 했구나. 오호. 29번은요? 다 했다. 다 했어. 다 했네. 다 했다. 나 뭐 안 한 줄 알았더니 다 했네요. 그러면 정치했구나. 자, 그러면 시간이 남아서 자, 뭐 하나만 딱 하고 내일 좀 이어서 나갈게요. 페이지는 어디냐면 딱 시간 딱 맞아질 것 같아요. 일단 어디냐. 오케이. 자, 97페이지 관련된 거거든요. 요거 간단히 쫙 틀만 잡아줄게요. 쓰지 마세요. 자, 그냥 칠판만 봅니다. 잘 봐보세요. 빨리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토지제도의 변화 과정이에요. 자, 고려 초기는 태조 때 역분전이 있어요. 역분전. 이거는 자, 논공 행상에 따라 공신에게 지급된 토지이다. 자, 논공 행상이 뭐냐면요, 공을 논하고요, 행품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성품을 논해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어때요? 기준이? 지급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쵸? 그냥 태조한테 잘 보이는 놈, 이런 뜻이지 뭐. 그쵸? 태조한테 잘 보이는 놈, 태조 근처 인척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 기준에 따라서 땅을 줬었던 겁니다. 자, 근데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 광종 때 뭘 만드냐? 광종 때 우리가 과거제 실시해요. 그래서 과거제를 뽑은 관리는 사색 공복으로 관리의 서열을 마련해줬죠. 4개의 관리 복색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토대로 당연히 여러분 토지제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식과라는 게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시정전식과. 그러면 왜 명칭이 전식과냐? 전지와 시지를 준 거야, 여러분들. 전지와 시지.
전지는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땅이에요. 뭐 쌀이나 콩. 그리고 시지는 뭘까요? 땔감을 수취할 수 있는 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관리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나눠주는데 이 나눠주는 걸 소유권을 준 거예요? 아니면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무조건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야. 알겠어요?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야.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준 땅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근데 여기 전식과라는 땅에서 준 거는 무조건 요거와 요거에 대한 걷는 권리를 준 거예요. 걷는 권리. 알겠어요? 그걸 수조권에 합니다. 씁시다. 오케이. 수조권. 자, 그리고 이 전지시지를 여러분 과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과전. 합쳐서 그냥 과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전지시지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둘 다 알아야 돼요. 과전이나 전지시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수조권을 줬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전에 역분전에 비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 잘 듭니다. 자, 일단 인품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 플러스 요거에 대한 기준이 생긴 거예요. 요거에 대한 관품. 관품 기준이 생긴 거예요. 관품인데 사색공복 기준이죠. 사색공복. 자, 인품 요소는 왜 아직 안 없어졌냐? 기존의 주관적 요소는 왜 안 없어졌냐? 얘 후예들 있죠. 태조를 도와 이제 나라를 일으킨 공신들 있지. 얘들 후예들을 어느 정도 우대해 주기 위해서 아직은 인품 요소가 사라지지는 않은 거예요. 오케이? 자, 하지만 이제 과거를 통해서 올라온 애들 있죠. 현직들. 이 현직들은 당연히 요거에 따라 줘야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인품과 관품에 따라 전 현직에게 전지와 시지에 대한 뭘 줬다? 수조권을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처음 항상 어렵긴 할 거예요. 토의 제도가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 한 번 듣고 이해하기 좀 어렵긴 해요, 사실은. 자, 아무튼. 자, 전직과 현직에게 인품과 간품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해 준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 내용이 조금 개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전시과라 한다. 일단 빼먹었네. 자, 대상은 전국의 대상입니다. 전국 대상.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전국 토지 중에 이렇게 이제 수조권을 준 거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 목종 때입니다. 목종. 자, 목종전이 무슨 왕이에요? 목종전. 목종전. 태해, 정광, 경성, 목, 혀터, 전문. 성종이에요, 성종. 오케이? 자, 성종 때 18등급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개국공신 후예들 때문에 인품 요소가 여전히 있었다 그랬죠. 오케이? 근데 이제 목종 때 가면서 점점점 전직에 대한, 즉, 개국공신 후예들이 점점점 다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품 요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없애는 거야. 그럼 이제 뭐만을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관품만을 기준으로 주는 거야. 관직만을 기준으로. 됐어요? 몇 등급으로 나눠가지고요? 관리들을 18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등급별로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에 차등을 주면서 이제 수조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됐어요? 자, 18등급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대상은 하지만 전직과 현직이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현직이 여기로 가면 전직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점점점 뭐에 대한 지급량을 줄이기 시작할까요? 나라에서. 그쵸. 전직에 대한 지급량은 줄여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라에서는 현직이 그래도 우대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연금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여러분들이 피해보는 거 알아요? 연금량을 지금 늘리죠?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연금 있죠? 못 받아요. 못 받아. 지금 기사에도 몇 번 나왔어요. 지금 공무원은 연금 못 받을 가능성이 옛날부터 나오죠? 그게 진짜 있는 말이에요. 그게 연금을 받는데 여러분 물가 반영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냈던 거 있죠? 엄청나게 손해를 봐서 받는 거니까 지금 나중에 일이지만 그걸 계산하면 안 받는 거나 다름없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꼴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점점 현직을 우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직에 대한 지급량을 줄여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나가면서. 됐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 목종이면 고려 중기 때야.
고려 중기는 문인 중심의 사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같은 등급이어도 당연히 누구를 더 우대했을까요? 그쵸. 문인에게 훨씬 많은 전지와 시지에 대한 수조권을 준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거는 또 뭐의 원인이기도 할까? 무신 정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게. 자, 경정전식과 경정전식과. 경정이란 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문종 때다. 여러분, 문종 때다. 자, 문종 때는 이제 여전히 관품 기준 해요. 이건 안 씁니다. 여전히 관품 기준 한데 뭐가 달라지냐? 이제 누구만을 줄까요? 그쵸, 현직만 주는 거예요. 별표, 현직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직이 뭐 할 수 있어요? 불만이지. 그죠? 이런 막 욕할 거 아니야. 그래서 불만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개의 땅을 만들어요. 되게 중요해요. 2개의 땅. 자, 5품 이상. 보통 우리가 문벌귀족입니다. 높은 관리들. 그 다음에 6품 이하. 하급 관리예요. 오케이? 자, 5품 이하 높은 관리에게는 여러분 공음전을 준대요. 그래서 공음전식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공음전은 여러분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한? 세습이 가능한 세습전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영업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5품 이상의 높은 관리에게는 얘 등급에 맞는 전지와 시지에 대한 과전을 주는 거야. 그죠? 근데 이 5품 이상도 여러분 퇴직하면 이제 여러분 경정전식 같은 퇴직하면 반납해야 되잖아. 그럼 얘도 끝나죠? 그러니까 일종의 뭘 준 거예요, 공음전은? 퇴직금을 준 거야, 퇴직금. 공음전을 준 거라고요. 그럼 예외적으로 여러분 공음전은 수조권을 준 거예요, 소유권을 준 거예요? 그쵸? 소유권을 준 거나 다름없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자, 물론 그 가문이 몰락하면 반납해야 되긴 합니다. 만약에 몰락하면. 자, 오케이. 자, 6품 이하 봅시다. 6품 이하.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영업전이 아닙니다. 6품 이하에게 준 거는 영업전이 아니에요. 세습전을 준 건 아니에요. 자, 요걸 줬어요. 한인전이란 땅을 줘요. 한인전. 잘 봐요. 보통 하급관리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급관리 자제들은 보통 하급관리직을 보통 이어받아요.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급관리의 숫자가 일정량 필요해요. 낮은 수준의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인전을 준 건데 잘 봐요. 자, A가 아빠예요. 자, A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어. 이제 못 받죠. 지가 받았던 과전 반납해야 되죠. 대신 A란 아들, A의 아들 B에게 뭘 주는 거야? A 아들 B에게 요걸 주는 거예요. 요걸 한인전. 그래서 이 한인전을 경작하면서 뭐 하라는 거야? 과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야. 몰라가지 말고. 그러면 걔를 B는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학과에 합격합니다. 그럼 관리로 나아갔어. 나아갔으니까 별도로 뭘 받아요? 정부에서 이거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인전은 이제 뭐 하면 돼요? 반납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인전, 그러니까 뭘 위한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치? 가문 몰라가지 말고, 그치? 열심히 공부해서 네 아빠 직업 이어받으라는 땅이야. 알겠죠? 이해가요? 근데 뭐 아들이 없거나 아니면 이 직업을 이어받을 놈이 없으면 당연히 이거 뭐예요?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5품과 6품, 즉 여러분 6품에게는 소유권 안 준 거는 사실상 5품을 우대해 주는 거죠. 뭐 높은 관리를 우대해 주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자, 이때 여러분 무신차별이 있었죠? 자, 근데 목종과 문종 사이에 무슨 항인지 아세요? 무슨 항? 목, 그 다음 뭐예요? 목종 다음에 무슨 항이에요? 목종 다음에 무슨 항? 외워요, 제발. 알겠죠? 목종 답이 현종이에요. 우리 현종 때 여러분 대외관계에서 뭐 있었어요? 성종 때 거란 1차 침입, 현종 때 거란 2, 3차 침입이 있었어요. 맞죠? 이때 무인들이 활약을 했겠죠? 그래서 경정전식가 때는 무신들에 대한 지급량을 재조정해 줍니다. 무신에 대한 지급량을, 토지 지급량을 재조정해줘요. 그러니까 차별받던 무인들에게 토지를 조금 더 나눠준 거예요. 근데 뭐 오해할 점이 뭐야? 아니야, 문인보다 많이 나눠줬다, 그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뭐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건 뭐다? 현종 때 거란 침입의 격퇴 공로를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을 이걸로 좀 공부해야지 바로 이게 보인다고요. 바로 태종왕에서 목현도 좀 계속 하세요. 집에서, 집에 가면서 막 하세요. 속으로.
해야 돼. 응? 특히 이번 시험 있죠. 이번 시험 이게 엄청 먹혔어요. 이 왕이. 뭐 물론 계리직이지만 계리직도 마찬가지. 계리 기출문제 보면 고려시대 문제 왕업적 문제 하면 그걸 외우면 되게 답이 금방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뺐던 거 있죠 여러분. 뺐던 거 몇 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빼고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빼고 없다고 생각하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쭉 써줬던 거 외우셔야 되고요. 자, 됐어요? 자, 근데 보시면 어쨌든 이 체제가 무슨 체제예요? 전식과 체제예요. 전식과 체제. 오케이? 자, 그러면 빨리 해야겠네. 잘 보세요. 이 전식과 체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예요. 이 전식과 체제가 잘 돌아가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나라에 뭐가 많아야 되냐? 나라에 자영농이 많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영농. 자, 자영농은 무슨 농이냐? 농민인데 지 땅 가지고 경작하는 농민이에요. 그러면 지 땅을 뭐라 하냐? 민전이라 그럽니다. 민전. 자, 물론 농민만의 땅을 민전이라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땅을 민전이라 불러요. 우리가 내 땅을. 알겠죠? 근데 귀족의 땅은 민전이지만 귀족색이 지가 경작하겠어요? 지가 가지고 노비 시켰을 거고, 농민은 노비가 없으니까 당연히 지가 경작했을 거 아니에요. 지민전은. 맞죠? 자, 이런 자기 민전을 가지고 경작하는 건 자영농이라 그럽니다. 잘 보세요. 자, 관리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전지와 시지에 대한 수조권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관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가가지고 뭐 해오는 거예요? 걷어오는 거예요. 걷어오는 거야. 그러면 자영농이 없으면 걷어올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전식화 체제가 돌아가려면 나라에 자영농이 많아야 돼요. 농민이 몰락하면 이 체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체제야. 그러면 그만큼 무신집권기 이전까지는 농민 생활이 대체적으로 좀 어쨌다는 거예요. 안정됐다는 뜻이에요. 대체적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농민은 소작농이래요. 어떤 농민은 소작농. 땅이 없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말 그대로 남의 땅을 빌려 살아야겠죠. 그럼 보통 이 남의 땅은 농민이 아니고 누굴까요? 귀족의 땅이겠죠. 귀족의 땅. 그쵸? 그래서 이 농민의 여러분, 이 소작농은 보통 귀족의 땅을 빌려서, 자, 월세로 몇 분을 몇을 냈냐? 보통 월세로 한 2분의 1을 냅니다. 2분의 1. 생산량의 반. 그걸 지대라 그래요. 지대. 빌린 대가예요. 빌린 대가. 알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 자영농은 지 땅을 가지고 여러분 경제하고 있으니까 얘는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고 뭘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 그걸 뭐라 할까요? 전세라 그런 거예요. 전세. 자, 몇 분의 몇이에요? 오케이. 10분의 1. 이거는 전세 내지 조세라 그러죠. 조심해야 돼. 자, 물어봅니다. 소작농은 전세를 낼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없는 거지. 맞죠? 얘는 지 땅이 아니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근데 이 소작농은 이건 귀족의 땅을 빌릴 경우이고, 자, 국공유지의 땅을 빌릴 경우도 있어요. 국공유지. 예를 들어 뭐라 해야 되냐? 국가 임대 아파트 그걸 빌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월세가 좀 싸요, 실제로. 그래서 월세가 여러분 4분의 1입니다. 임대가 4분의 1. 조금 더 국가 쪽이 조금 더 싼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관청 소유주는 좀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진 못하죠. 관청 근처에 사는 농민들을 보통 고용했던 거예요. 됐어요? 이걸 좀 많이 선호했겠죠. 자, 아무튼간에 고려 전기까지는 전식과 체제는 이게 많았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잘 돌아갔던 거야. 근데 여러분 무신집권기 가면요, 다 했어요. 무신집권기 가면 무신들이 뭐 한다 그랬죠? 빨리 기억하세요. 무신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뭘 확대해 간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농장을 확대해 간다 그랬어. 그쵸? 농장 확대한 거는 농민들의 땅을 뺏어 가지고 노비로 만들든지 몰락시킨다 그랬죠. 맞죠? 자, 그러면 나라에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소작농이 많아지거나 몰락한 노비들이 많이 증가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신집권기 때는 무슨 체제가 안 돌아가요? 오케이, 전식화 체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전식화가 어떻게 된다? 붕괴된다. 그러면 전식화가 붕괴했다는 뜻은 당근 누가 몰락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농민 몰락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내가 생각해도 진짜 그렇게까지 해준 강사 없어요. 완벽 이해시켜주는 거야. 진짜. 대충 하는 사람 많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 자,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모항쟁기 때 원나라의 항복한 왕이 누구죠? 원종 기억나요? 원종, 개경한도 원종. 그쵸? 이때 이 사람이 녹과전을 실시하거든요.
녹과전 경기지방에서 수도 부근에서 녹과전 제도를 실시해요. 이건 뭐냐면 다시 전시과 체제로 돌아가려고 했던 방법이야. 근데 실패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 원간석기 때. 원간석기 때 누가예요? 친원파들이죠. 아까 우리 친원파 뭐라고 써 있어서요? 똑같잖아. 그쵸? 농장을 확대하고 양민을 억압해요. 똑같죠? 똑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녹과전은 어떻게 될까요? 실패. 그죠? 그리고 고려 말기 이게 안 가요 지금. 안 가요. 고려 말기 무슨 왕? 아이씨. 고려 말기 공양왕 때, 그쵸? 공양왕 때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실시한 법이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과전법이라 했죠? 그죠? 과전법이 누구의 땅을 몰수하는 거였어요? 친원파, 농장을 혁파해서 몰수하는 거랬죠? 몰수해서 다시 누구 나눠줄까요? 그쵸? 그치? 농민 나눠서 자영농 육성시키는 거야. 그리고 신진사대부에게 바로 뭐예요? 수조하라는 거지. 그러면 저 과전법은 다시 기존의 무슨 체제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전시과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됐어요? 끝이야, 끝. 그죠?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말고는 진짜 여기 이제 내일 심화학습에 조금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잘 나오지는 않는데 거의 7급 수준에서 나오는 용어들인데 몇 개 조금 얘기해주면 요거 안에서 다 나옵니다. 요거 안에 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상 이것도 여러분 공부할 때 빡셀 거야. 처음 하는 사람은요. 하나하나씩 다 써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쓰면서 외우면서 이해하면서 가셔야 돼. 지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이렇게 하시지만 아마 내일 지나면 또 몰라요. 응? 백지가 돼요. 백지. 그러니까 오늘은 복습하기 좀 늦었네요. 그래서 내일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줄 거니까 오늘 조금 집에 가서 좀만 보시고요. 내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일 어쨌든 경제 파트 한 2-3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제사회 파트 빨리 끝내고 문화사 중요한 거 좀 살펴볼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 내일 3시죠 우리 3시에 자 보겠습니다. 내일은 테스트지 없어요. 다음 주에 테스트지 드릴게요.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